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같은 반 급으로 만나는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도적으로 가해자를 회피할 방법이 없었던 건데요. 결국 또다시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학교폭력 대책 12위원회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원주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 자신을 괴롭히던 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평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다른 학생들에게 하다가 성폭력 실태조사 때 이 여학생이 이를 진술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여학생이 해당 진술을 써냈다는 걸 알게 된 남학생이 몇 달에 걸쳐 괴롭힌 겁니다. 남학생은 학폭위에서 전학 다음으로 강한 처분인 학급 교체 조치를 받았고 그 후 2년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올해 터졌습니다. 황당하게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배정된 겁니다. 규정상 전학 조치를 당했을 때만 자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우선 배정 희망원을 직접 내면 그나마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반배정 분리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는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학교에서 못하시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든가 고지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피해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고등학교가 중학교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 사실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학생이 학기 초에 과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였던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여학생은 이후 남학생의 괴롭힘이 계속됐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3년 만에 또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전학 조치를 받았을 때만 분리 배정이 가능한 게 현행법이라며 고등학교에서도 추가로 조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의 빈틈과 세심하지 않은 교육 행정이 맞물리면서 예방할 수 있었던 피해자를 추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도내 겨울철 백신 접종률이 7.3%를 기록했습니다. 27일 기준 도내 겨울철 백신 추가 접종률은 7.3%로 전국 평균인 6.4%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겨울철 백신 추가 접종 대상자는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 이후 90일이 지난 도민입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댐 주변 물 주권을 되찾기 위해 댐 운영과 관리에 주변 지역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소양강댐 주변 지역은 수멸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인구 소멸 위기까지 처한 상황이지만 이런 희생의 산물인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물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댐 운영과 관리에 주변 자치단체의 참여 보장과 주변 지역 지원금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낚시객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방파제의 테트라포트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해경이 전국 최초로 최첨단 지능형 안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경찰 대원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테트라포드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방향을 알려줘. 방향. 네,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다른 대원도 뒤따라 뛰어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냅니다. 또 다른 테트라포드에서도 사람이 미끄러져 바다에 빠지자 해경과 소방 대원들이 투입돼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이런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올 1월부터 10월까지 15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테트라포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자 강원도와 해경이 지능형 해양안전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CTV와 사물 인터넷 센서,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과 지자체, 해경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방파제 인근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통합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관제실에 알람으로 이를 알립니다. 사고 영상까지 전송하면서 사고 시간과 상황은 물론 정확한 위치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해경 관제실에서는 CCTV로 현장 정보를 파악해 즉시 출동 대원들에게 알려줍니다. 출동 세력이 현장 도착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 초곡항과 고성 가진항, 양양 기사문항 등 모두 7곳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고 관제실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시스템에 사고 예방과 대응 효과가 확인되면 강원도 모든 항만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도내 대형 사업장들도 대기오염 물질 감축에 동참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공공석탄발전소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발전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가운데 GS 동해전력과 강릉 에코파워 등 도내 민간 석탄 발전소들도 미세먼지 감축 협약 내용을 이행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동참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당국과 강원도는 도내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매일 확인하고 무역항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배출량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2022년 제3회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28개 팀이 참여했고 대상을 수상한 강원도는 속초시청 소속 지적공무원 측량팀이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속초시청 측량팀은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지적 측량의 신속성과 장비 운용 능력, 측량의 정확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농촌 지역의 신종 마약 야바를 퍼뜨린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외국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지난 4월부터 4달 동안 7차례에 걸쳐 야바 17정 등 마약을 팔고 횡성 외국인 숙소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차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말 인제군에 설치된 한 후보자의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졌던 주말 사이 도내 곳곳에서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말인 26일 오전 9시 50분쯤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있는 1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6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근 상가 7곳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상인 2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11시 40분쯤에도 강릉시 대전동 야산에서 산불이 나 산림 0.5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1970년대 독재 정권에 저항해 민주화 운동을 펼친 지학순 주교와 생명협동운동의 선구자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삶이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단법인 무위당 사람들이 기획하고 원주 출신 주세페 김 감독이 연출한 생명의 땅 원주 빛이 된 사람들이 어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생명운동과 한살림운동을 펼친 장일순 선생과 그와 동지가 돼 민주화운동 사회개혁 운동을 펼친 천주교 원주교구자 지학순 주교의 삶이 이 작품에 담겼습니다. 특히 원주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으로 공연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내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인 초청 경제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고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금융시장과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최근 국내 금융경제 동향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강원랜드와의 소송을 위해 강원도와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이 다음 달 1일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강원도와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은 폐광기금 행정소송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열린 항소심 4차 변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합의 여부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